제가 이거를 다 먹지 못하고 나온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좀 조심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곰팡이균이 간암을 잘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100명에 한 명이라도 운이 안 좋아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사실 100%잖아요, 확률적으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가 평소에 몸에 좋다고 믿는 음식 중에서도 보관이나 섭취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이거 진짜 좋은 질문 같아요. 요즘에 이제 빙수철이잖아요. 제가 또 빙수를 좋아하잖아요. 피디님도 아시죠? 맞아요. 그래서 막 우리 간식으로도 많이 먹잖아. 팥빙수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저희 동네에 3대 빙수집을 검색을 했어요. 거기는 가장 그 시그니처 빙수가 팥빙수가 아니었어요. 땅콩 빙수였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위에 부분을 딱 먹다가 안에 이제 땅콩 있는 부분을 딱 먹었는데 정말 그 먹는 순간 했어요. 이게 뭐지? 한 그런 쩐네. 그래서 딱 먹고 난 다음에 설마 이렇게 유명한 빙수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를 남겨놨는데 내가 입맛이 좀 잘못됐나? 그래서 다시 한번 먹었는데 또 똑같은 쩐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 먹지 못하고 나온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좀 조심해 하셔야 되는 이유가 기름이 산패돼서 쩐내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곰팡이도 생겼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곰팡이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땅콩에 가장 쉽게 생기는 곰팡이균이 바로 아플라톡신 B1이라는 곰팡이인데, 문제는 이 곰팡이균이 간암을 잘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땅콩에 있는 곰팡이균을 먹고 족족 다 간암에 걸리는 건 아니겠지만 100명에 한 명이라도 운이 안 좋아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사실 100%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특히 여름철에 조금이라도 오래된 땅콩가루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냄새가 유쾌하지 않은 땅콩가루가 있다면 반드시 즉시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건 버리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땅콩버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땅콩버터도 땅콩 완전히 가루를 내다가 땅콩 안에 있는 기름이 섞이면서 그게 잼처럼 그렇게 점도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게 땅콩버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땅콩버터 같은 경우에도 빠른 시간 안에 소진해서 먹으면 너무나 건강하고 좋은 음식이지만, 이게 자칫해서 유효기간을 지났거나 어떤 이유로 상했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곰팡이 조금 보여도 괜찮겠지, 그 부분만 걷어내고 먹는다거나 하면은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1980년대에 미국 같은 경우는 땅콩버터가 거의 머스트 아이템으로 집마다 거의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콩버터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브랜드마다 수거해서 아플라톡신 B1 이 검출 유무를 확인했더니 거의 한 70%의 제품에서 검출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1980년대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어떤 규제 같은 게 많이 강화됐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땅콩버터가 이제 많이 알려지고 제품들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땅콩버터 역시 조금 조심해야 한다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호두나 아몬드나 브라질넛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곰팡이가 덜 생겨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아플라톡신 B1 곰팡이가 잘 생기는 게 넘버1이 땅콩이고요. 그 다음이 피스타치오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댓글로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냄새로 알 수밖에 없고요. 맛보고 쩐내가 나는지, 그리고 맛이 그 견과류의 고소한 땅콩의 고소한 맛이 아니라 뭔가 텁텁하고 쓴맛이 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뭔가 약간의 그 흰색이나 녹색 가루의 어떤 곰팡이 흔적 같은 게 조금이라도 비친다면은 이거는 곰팡이가 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셔야 돼요. 땅콩 버터 같은 경우는 보통 개봉을 하고 나면은 냉장고 보관 시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가 이제 맥시멈 보관 기간이고, 만약에 첨가물이 일절 들어가지 않은 100% 그냥 땅콩으로만 만든 땅콩 버터라면 더더욱 보관 기간이 짧아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땅콩 같은 경우, 땅콩 가루 낸 거죠. 이제 그런 거 요리 활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베이커리 같은 데도 땅콩 가루는 무조건 냉동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냉동 보관해서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의 보관 기간은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냉장고를 열고 닫는 일이 잦다든지 여러 가지 보관 방법이 조금 미흡했을 때는 훨씬 더 짧아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 땅콩에 이어서 들깨도 마찬가지예요.
들깨도 역시 잘못 보관하면 땅콩처럼 아플라톡신 B1 같은 그런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들깨 같은 경우에는 그 곰팡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과산화 지질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냥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산화 지질이 뭐냐면은 몸에 좋은 지방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하고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산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생성된 이 산화 생성물을 우리가 과산화 지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들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씨앗류 중에서도 특히나 그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오메가3라고 하는 몸에 아주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너무나 풍부한데, 불포화 지방산은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산소를 만나면은 산화되기가 너무 쉽단 말이죠. 제가 연구 논문들을 좀 찾아봤더니 간암 환자분들이 봤을 때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간에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독성 물질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들깨가루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느냐. 무조건 여러분 들깨가루는 냉동 보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도 이론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 뭐 들깨가루 한번 사다 놓으면은 뭐 매일 들깨가루 뿌려서 먹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거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난다? 이거는 그냥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들기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참기름은 상온 보관하시는 게 맞거든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이제 참기름을 보관하시는데, 들기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것도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냉장 보관하는 기간도 한 1개월에서 2개월. 들깨 자체로는 보관할 때는 그냥 들깨를 짜거나 빻지 않고 그냥 통들깨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통들깨 같은 경우는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셨다가 먹을 때마다 갈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좋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냉장고 딱 열면은 눈에 또 많이 띄는 게 있는데요. 바로 수박이에요. 저도 수박을 너무 좋아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레베산 수박이 보관되어 있다면 이건 당장 꺼내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식중독 걸리기 딱 좋아요. 실제로 수박은 굉장히 크기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먹다가 보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보관 방법에 따라서 이 수박이 정말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수박을 싸가지고 보관했을 때 그 랩에 맞닿아 있는 그 부분에서 한 일주일 지난 시점에 초기에 비해서 세균 농도가요, 몇 배가 늘었을까요? 엄청,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3,000배. 3,000배 이상 늘어나는 그 세균 수박을 먹어도 될까요?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 1cm 정도 그 겉부분을 이제 깎아낸 다음에 검사를 했더니 초기에 비해서 3,000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600배 정도? 이제 그 정도 이제 세균수가 증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박 보관할 때 랩을 절대 쓰지 않고 한 입 크기로 그냥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밀폐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깍두기처럼 그렇게 잘라서 보관한 수박의 세균수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랩에 싼 수박에 비해서 세균이 100배나 좀 낮았어요. 우리가 수박을 좀 건강하게 먹으려면은 일단은 칼이나 도마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세척한 칼이나 도마를 우선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절단을 하셨다면은 되도록이면 당일에 먹자. 근데 만약에 당일에 먹을 수가 없다,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밀폐용기에 담아서 꼭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즉시 꺼내셔야 되는 음식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감자예요. 감자를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나 싶기는 하는데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자는 특성상 만약에 4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 감자에 전분이 많잖아요. 이 전분이 당으로 변하면서 고온의 요리를 해서 뭐 감자를 튀겨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먹으면은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그런 독성 물질이 급격하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그냥 보관하셔야 되고, 냉장고에 있으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감자에서 싹이 나면은 그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감자가 싹이 나면 절대 안 되는데, 또 냉장고 같이 습한 곳에 있다 보면 싹이 또 잘 나거든요. 그리고 또 5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가공육이에요.
가공육이라고 하는 거는 뭐 햄, 베이컨, 소세지, 육포도 해당이 됐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훈제요리 같은 것도 많이 사서 드시더라고요. 이런 가공육들은 다 그냥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이 단백질들이 냉장고에 보관돼 있으면서 서서히 분해가 돼요. 이 분해 과정에서 아민이라는 그 단백질 조각에 질소가 붙어 있는 그 아민이라는 것들이 물질이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이 가공육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품의 색깔을 선명하게 하고 먹음직스럽게 만들고 또 세균을 억제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라고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방부제를 반드시 대부분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질산 나트륨하고 이 첨가물하고 아민이라는 성분이 딱 만나면은 그때 니트로사민이라는 이 독성이 생겨납니다. 이거는 정말 이것도 발암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유통기한만 잘 지키면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방부제 성분은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속에서 위산하고 만나면은 역시 그 니트로사민 생성을 시켜요. 그래서 사실은 유통기한에 관계없이 가공육은 그냥 되도록이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요리를 한다고 해서 고온으로 요리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맛있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 발암 물질이, 독성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 니트로사민은요, 위암, 그다음에 식도암, 대장암 발생률을 특히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이제 평균적으로 한 1일 가공육을 한 50g 먹었을 때 특히 대장암 발병률을 한 18% 증가시킨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이런 가공육들이 많이 쟁여 놓으셨다면은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다면 당장 꺼내야 할 것은 여러분 오래된 요거트입니다. 이렇게 떠먹는 요거트 아시죠? 뭐 발효식품이라고 해서 몸에 좋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진짜 저희 지인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놀러를 갔는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뭐 요거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났어요. 근데 그분이 괜찮다면서 오히려 유통기간 지난 요거트 먹으면 어차피 이거 발효식품인데 더 발효가 돼가지고 화장실을 더 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진짜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발효식품, 특히 요거트는 좋은 유익균들이 풍부한 식품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면요, 유익균 수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부패균이 생겨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이 비피더스 균 같은 경우는 30일 정도 보관했을 때 한 70%가 사라진다. 특히 이제 히스타민이라든지 뭐 트리메틸아민 같은 이것도 다 아민류거든요. 중독이라든지 복통, 설사, 그리고 여러 가지 알레르기, 두드러기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유발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사서 즉시 일주일 내에 다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 패밀리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내용들은 꼭 숙지하셨다가 지혜롭게 몸에 좋은 식품들 드시면서 식사하셨으면 합니다.